안녕하세요. 이하여성의과 심영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형물을 사용하신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고요. 제거 후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교정하는지 많은 질문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익스플란테이션 메소팩시라고 하고요. 보형물 제거 거상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은 클림트의 여인의 세식이고요. 여성이 출생해서 또 다시 출산을 하고 그리고 노화하는 과정을 그린 좀 적나라한 그림인데 아름답게 그렸죠. 작년도 2024년 그 미국 통계를 보면은요, 보형물을 제거한 건수가 6만 7천 건에 이르렀는데, 이 6만 7천 건이라는 숫자는요, 그 미국에서 가슴축 수술을 받는 여성의 숫자보다 약간 모자른 정도가 되고요. 가슴 확대 수술의 약 4분의 1 정도를 갖다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보형물이 제거가 된 것이고, 보형물을 제거하는 사람이 30만 명이면 그의 약 4분의 1 정도는, 30만 명은 보형물을 삽입하고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턴오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그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특히 교정 목적의 확대 수술이 있어요. 그 확대 수술의 목적이 그냥 가슴을 확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대칭이 있어서 비대칭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확대를 하는 경우, 처진 가슴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확대를 하는 경우 등등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목적이 뚜렷했을 경우 그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그 원래 목적이 다시 또 표현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진 가슴을 가지고 있거나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볼륨 증대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 다시 가슴이 납작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온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환자분은 3D 이미징으로 이제 본 것인데요. 가슴이 이제 처진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진 가슴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단 목밑점에서 유두까지 거리를 보면 한쪽이 22, 한쪽은 23 정도 되죠. 22에서 23이라는 센치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수술 후에 3D 이미징을 봤는데 거리가 22에서 20, 23에서 21로 줄어들었죠. 약 2cm 정도의 유두 상승이 발생하고 가슴 위쪽에 꺼진 부분이 채워졌죠. 이제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다시 실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처진 교정 목적이 이제 확대 수술 전이 되겠고요. 위쪽이 꺼져 있고 유두가 아래에 있죠. 확대 수술을 시행한 결과 위쪽의 꺼짐이 향상되고 유두가 위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술했을 경우에 이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반대로 이 보형물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위쪽에 꺼짐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 유두의 높이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가슴에 처짐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는요, 그냥 내가 수술한 지 20년이 됐으니까 보형물을 제거해야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개 이제 보형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보형물에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초음파 검진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엑스레이를 찍었을 경우에는 보형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지 오래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수술을 갖다가 이전, 뭐 10년, 20년 전에 수술하셨다면 반드시 초음파 검진을 매년 받아서
보형물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보형물에 이상이 생겨도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거의 8, 90%에 이르고, 실제로 보형물이 파손돼서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신체적인 증상을 느끼는 경우, 뭐 통증이나 뭐 형태가 이상하게 변했다든지, 뭐 그로 인해서 갑자기 뭐 어떤 붓기가 생겼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초음파 검진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음파 검진을 했을 때 이상소견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보형물의 파손, 이제 보형물이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수명이 경과하면 그다음에 이제 보형물이 파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보형물의 파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생긴 것도 초음파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액체가 고이게 되는데 그것을 장액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밖에 종양이라든지 다른 이상소견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축이 생기면 보형물하고 접해 있는 피막이라는 부분이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초음파로 발견할 수 있는 소견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수술을 뭐 15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보형물이 거추장스럽고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냥 몸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것이 신경 쓰여서 제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환자분이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본인이 제거를 하고 싶으면 제거하시는 것은 뭐 얼마든지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건강 염려증 같은 것이 있어요. 보형물이 혹시 암을 일으키지 않을까? 혹은 뭐 보형물로 인해서 내 건강이 해쳐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뭐 페이크 뉴스거나 이제 뭐 잘못된 인터넷 상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형물 때문에 암이 발생하거나 혹은 뭐 그로 인해서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진다든지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는 사실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유로 공포감이 생기셔서 너무 싫어지는 경우는 본인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또 제거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BII라는 그 최근의 그 어떤 이론인데요. Breast Implant Illness의 첫자를 따서 BII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유방보형물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냐면은 피로하고 머릿속에 항상 안개가 낀 것처럼 뭔가 불분명하고 기억력이 감퇴한 듯한 느낌? 그리고 관절이 아파요.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고 몸에 계속 뭐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굉장히 그 non-specific한 그런 심토음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누구나 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면역 관련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증상 4가지 중에서 한 2-3가지가 있게 되면 이것을 BII, 유방보형물증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이 BII 증세가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보형물 제거를 원하게 되는데, 보형물 제거를 하시게 되면 또 약간 놀랍게도 한 절반 이상에서는 이런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BII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보형물 제거를 원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보형물과 이 증상들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과학적으로는요.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생기는 문제는 가슴 크기가 감소하고 처짐이 발생하고 윗거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비대칭이 나오고 형태가 안 좋아지죠. 보형물이 있을 때보다 제거되었을 때 훨씬 모양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환자분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제거됐을 때 위쪽이 꺼지고 보형물이 이제 지탱해 주고 있던 위쪽 그 상부 융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보형물로 인해서 유지시켰던 그 처짐을 교정하는 효과가 또 없어지고 따라서 유방 조직은 밑으로 떨어지고 유두가 아래로 하강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은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잘 지내시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서 처음에는 반응이 어떠냐면요.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푹 꺼진 이게 쑥 들어간 함몰된 형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되게 실망하셔가지고 괜히 제거했다. 그다음에 다시 보형물을 넣겠다. 뭐 지방 이식을 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보통 한 3-4개월 지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신 다음에 잘 지내시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환자분들이 지방 이식을 해서 꺼진 부분을 나오게 하거나 뭐 지방이 없으면 필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처진 가슴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 거상술을 하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그 치료 옵션들은 즉시 혹은 지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지방을 넣거나 동시에 거상술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또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다시 보형물을 넣고 싶어요. 혹은 뭐 지방을 이식을 하겠어요. 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환자분이 이제 옵션이죠. 즉시 할 것인지 나중에 뭐 유방 재건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에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따로 할 것인지 그런 옵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상담 시에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리면 그것으로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요. 뭐 어떻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사실 없지만 이제 즉시 하면은 수술 한 번에 끝나고 나중에 하면 수술을 여러 차례 이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형물을 제거 후의 변화를 보면은요, 수술 전의 상태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건데, 뭐 20년 후에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20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하신 분이건 안 하신 분이건 상관없이 20년 전하고 지금의 가슴의 모양이 많이 달라지죠. 대부분 처짐이 발생하거나 혹은 볼륨이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발생하게 돼서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는 보통 위에 쪽이 꺼지게 되고요. 처짐이 발생하고 비대칭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정 목적의 확대 수술 후에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이런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제 이 환자분은 이제 처짐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확대 수술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거를 하시면 이렇게 다시 처짐 형태와 꺼짐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처짐 교정 목적의 이제 확대 수술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꺼짐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이제 처짐하고 꺼짐이 같이 있는 분이 그것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확대 수술을 받으셨어요.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런 형태의 위쪽이 꺼지고 처짐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할 때가 되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비대칭 교정을 목적으로 확대 수술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원래 있던 비대칭이 나오게 되죠. 되게 심한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수록 보형물을 제거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네. 김현님 감사합니다. 가슴 성형을 고민 중인데 가슴 보형물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지요? 예, 가슴 보형물은 지금 2017년 이후에는요. 출시된 보형물, 그러니까 FDA 허가를 받아서 출시된 안전한 보형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무드 원반형 보형물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출시된 회사도 두 회사밖에 없어요.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멘토라는 회사와 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모티바라는 두 가지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상담하시러 가셔서 보형물을 만져보고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로니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하고 나면 꼭 10년 뒤에 다시 해야 하나요? 문제 없으면 꼭 지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문제가 없으면 쭉 지내셔도 됩니다. 이 보형물이 수술하고 나서 보형물 자체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는 특별히 객관적으로 이상이 생기기 전에는 제거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거가 필요한지를 아시려면 초음파 검진을 해보시면 돼요. 초음파 검진상에 보형물이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 초음파 검진만 하면서 보형물이 이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보형물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민희님 감사합니다. 가슴 수술한 지 1년 지났는데 양쪽 크기가 너무 달라 보여서 고민이에요. 그냥 제거를 할지 아니면 교체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제거를 할까요? 아니면 교체만 할까요? 네. 수술한 지 1년 후에 비대칭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을 아시려면 초음파 검진을 해보시면 돼요. 초음파 검진상에 내부에 이상이 있어서 보형물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방실질 내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진단을 하신 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부에 염증이 생겼다. 염증을 제거하시면 비대칭 교정이 될 수도 있고 보형물에 파손이 발생했다. 그럼 보형물 자체를 교체할 수도 있고 등등의 어떤 원인을 일단 아시면 그것을 제거하시면 교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검진 후에 교체이신지 제거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처에 성형외과나 진단방송과를 찾아서 이제 검진을 받으시고 초음파 검진 후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갑자기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어요. 이 회색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하는 게 보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약간 포비아가 생긴 것 때문인데 당시에 2017년, 18년에 뉴스에 매일 뭐가 나왔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보형물을 사용한 후에 어떤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보형물이 바로 텍스처 보형물이었고 2017년 이후에는 이 텍스처 보형물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BIA-ALCL이라고 하고 Breast Implant 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전에 10년, 20년 전에 이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했던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유방 보형물을 사용한 지 10년이 지났으면 반드시 매년 초음파 검진 받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보형물을 제거하는 원인은 서브젝티브, 오젝티브 이제 원인이 있는데 이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원인이 있어요. 서브젝티브 한 원인을 보면은요, 이제 어떤 캔서, 그러니까 유방암이 이제 발생했을 때도 사실 그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됐을 때는 요즘은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고 유방암 조직만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게 요즘은 룰인데요. 이제 진행이 많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광범위한 그 조직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유방 보형물까지 제거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든 유방암 검진을 매년 하는 것은 너무나 환자분 건강 입장에서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환자분의 어떤 건강 염려증이나 공포감, 걱정, 불안 때문에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방 보형물증 BII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오브젝티브한 파인딩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주로 그 초음파 검진 후에 이제 결과를 보고서 보형물에 파손이 있다든지 보형물 주변에 장액종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보형물 주변에 이제 피막이 두꺼워진 현상, 그 구형구축이죠. 이런 게 있을 때 보형물 제거를 하게 됩니다. 보형물 제거 후에 이제 옵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형물 제거만 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 그다음에 보형물 제거하면서 거상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처짐이 발생할 때. 그다음에 그 새 보형물을 어쩔 수 없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칭이 되게 심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처짐이 너무 심해서 모양을 어떻게 너무 형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경우에 이제 형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작은 보형물을 쓴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아주 납작해지게 이제 두려운 경우에 이제 지방의식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다 이제 그 즉시 혹은 지연, 나중에도 할 수 있고 즉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옵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보형물 제거하면서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재건 수술을 했을 때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반대쪽 가슴이 크기 때문에 반대쪽 가슴을 축소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경우들이 되게 복잡한데 오늘은 주로 이제 처진 가슴 올리는 것, 보형물 제거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형물 제거 거상술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트리플 플러스 되게 어렵다는 이제 그런 수술 난이도가 되고요. 필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형물을 제거할 때 이제 내부 건강을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피막을 제거해주고 내부에 문제 있는 것을 다 깨끗하게 건강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볼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완전히 없는, 거의 남성처럼 생긴 가슴인 경우는 뭐 처짐 교정 수술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그 최소 볼륨이 약 200g 정도 남아있을 때 보통 이런 거상술을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이 거상술은 보형물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상술인 경우에는 위쪽 꺼짐이 약간 발생하게 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이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흉터가 보통 수직절개로 생기기 때문에 흉터 관리가 이제 필수적이죠. 이런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형물 제거 거상술을 받게 돼요. 지금도 많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보형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형물 제거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분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걸 제거하면 더 쳐지면 가슴이 아주 형편없는 모양이 되겠구나 해서 거상술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흉터는 보통 이 C타입, 이 수직절개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수직절개가 가장 처짐을 많이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축소 수술과 유사하지만 축소는 하지 않고 이 수직절개를 통해서 처짐만을 교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는 그 보형물 제거 거상술은 그 이전에 2018년도 런던 브레스트 미팅에서 이제 제가 발표했던 논문이에요. 수페리어 롤 오버라고 하고요.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이 유방 조직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유둔 밑쪽, 가슴 위쪽을 융기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디자인 방법이고요. 한쪽 팔을 올렸을 때 유두의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 부분을 어퍼 브레스트 보더와 미드라인하고 거리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새 유두 위치가 올 부분을 이 A-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유두 위치가 나중에 오게 되죠. 그렇게 디자인을 갖다 한 다음에 실제 디자인 모습이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보형물을 제거하고 처짐을 교정한 상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위쪽 융기를 유지시켜주고 처짐을 한 이만큼 올려주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환자분은 거의 20년 전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신 다음에 가슴에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고요. 내부에 225cc의 보형물이 들어있던 환자분이고 보형물 제거 거상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죠. 요 팔이 접히는 부분을 경계선으로 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처짐 교정을 하게 되면 팔에 접힌 부분에서 이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유두 상승이 약 이만큼 되었죠.
또 다른 환자분이신데요. 이전에 작은 보형물을 사용해서 처짐 교정을 받았던 환자시죠. 120cc, 120, 150 짜리 보형물을 사용하셨었고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형물이 제거된 상태이고 유두가 위로 올라간 것은 어느 정도 올라갔나 볼까요? 유두의 위치를 이 정도에서 약 요만큼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전에 처짐 교정 확대 수술을 받으셨고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으셨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결국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나중에는 이제 이분은 60대 이상이신데요. 보형물을 제거하실 때 약 155cc의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양쪽 비대칭을 맞추기를 원하셨고 한쪽 보형물은 파손되고 한쪽은 구형 구축이 있는 약간 복잡한 상태의 보형물 제거 거상술이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유두의 위치가 한 이 정도에 있죠. 이것을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에는 유두의 위치가 여기 있고 이만큼을 상승시킨 것입니다. 네, 보형물 제거 거상술. 또 다른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205cc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거상을 하게 되는 건데 유두의 위치를 보면은요.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에 유두 위치가 이만큼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5cc 제거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보형물 제거를 하고 처진 가슴 거상을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가슴이 좀 많이 크셨고요. 이전에 이제 그 보형물이 160, 240짜리 보형물을 사용하셨는데 가슴 크기도 좀 줄이기를 원하셔서 약간의 축소를 시행하였습니다. 자, 팔 접히는 선에서 봤을 때 가슴의 위치가 이 정도 있었고요. 수술 전이고 수술 후에 요만큼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형물을 제거하고 약간의 조직을 유방 조직을 제거한 다음에 수술하는 모습, 수술 중 모습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이고요. 이분은 젊은 환자분이신데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210cc짜리 보형물을 넣고 거상술을 받으신 환자예요. 그런데 가슴 크기가 너무 크고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거상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형물 제거하면 유두가 아마 이 정도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거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되겠죠. 네, 보형물을 제거하고 거상을 한 경우입니다. 1년 후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 보형물을 제거하고 수술 전, 수술 후가 되겠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네, 또 다른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처짐이 되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는 보형물을 제거해서는 가슴 형태가 아주 엉망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도저히 보형물을 제거할 수는 없고 어떡하나 작은 보형물로 바꾸면 어떨까? 내가 지금 300cc를 썼는데 한 반짜리 150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딜을 해주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 저희로서는 되게 고맙죠. 그렇게 하는 것에 저희도 찬성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전에 처진 가슴 때문에 이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 수술한 후 한 15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가슴이 처짐이 더 발생하고 또 비대칭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그 220짜리 보형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확 줄여서 125로 바꾸고 양쪽 비대칭을 맞출 수 없을까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보형물 크기를 줄이면서 처짐 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옆에서 봐야지 좀 더 확실한데요. 처짐이 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보형물 크기를 100g 줄이고 수술 전, 수술 후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죠. 작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
가슴이 처진 가슴이고 볼륨이 작은 경우에는 처진 가슴을 올리면서 보형물을 같이 넣는 그 오그멘테이션 매스토팩시라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것도 트리플 플러스 난이도 수술인데요. 수직절개를 사용하는 수술인데 좀 많이 올릴 때 보통 유두의 높이를 5cm 이상 올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술 도중의 모습인데요. 유두의 높이를 한 이만큼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보형물을 통해서 4.5cm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cm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절개를 통해서 4.5cm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을 통해서 1cm 올려서 총 5.5cm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수술하기 전에 내가 유두의 높이를 약 5.5cm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술에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수직절개로 5cm, 그 다음에 보형물로 1.5cm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게 되는 산수하고 약간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해요. 자, 이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이 유두 위치가 약 이 정도에 있어야지 정상적인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직절개로 올리기만 했을 때보다 보형물을 넣는 게 좀 더 아름다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어서 또 이분은 크기를 또 크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형물을 넣은 거죠. 보형물 넣는 목적은 위쪽에 꺼짐을 나오게 하고 형태를 좀 더 아름답게 가슴 확대 수술하면 모양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이고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유두의 위치는 요 팔꿈치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팔꿈치에서 올라간 위치가 이만큼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수술 후 모습이 되고요. 수술 전 이렇게 처진 모습에서 위가 꺼져 있고 수술 후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위가 나오고 처짐이 교정된 형태로 아름다운 형태가 돼서 환자가 대단히 만족하셨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30 정도의 보형물을 사용하셨고요.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호르몬 양성님,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 전절제 후 확장기를 넣고 있다가 방사선 치료까지 다 마치고 올해 4월 말 보형물로 교체하여 유방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5월 말부터 재건 수술을 한 봉합 부위가 조금씩 벌어지더니 진물이 나오고 유방이 전체적으로 붉어지고 고열도 2, 3일 겪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봉합 부위 감염으로 고열이 2, 3일 발생하고 진물이 나서 보형물 제거하고 봉합하였는데 그래도 봉합 부위가 아물지 않고 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방 재건 수술 후에 염증이나 감염, 고열을 겪고 재봉합을 하고 제거하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유방암 재발 위험이나 전이 위험을 높이지는 않을까요? 네. 환자분이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큰 고생을 하셨군요. 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 보형물을 제거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이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이제 감염이나 아마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대부분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하면 회복이 되는데 큰 문제는 아마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시면은요, 큰 문제는 없고 그로 인하여 유방암이 생기거나 유방암 전이가 위험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감염으로 인한 염증의 치료를 완벽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분들 이제 저희가 몇 분 보았는데요. 보통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다시는 보형물을 넣지 않겠다고 하시다가 몇 년이 지나면 또 가슴의 형태가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건 수술하고 나서 이런 감염과 염증을 겪게 되면 가슴이 더 많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또 재재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재재건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마음 편하게 하시고 감염 염증의 치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가슴이 이제 뭐 처진 가슴이나 비대칭이 있던 가슴 말고요. 그냥 원래 남성적으로 아주 작은 가슴, 납작한 가슴 있잖아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그 원래 그 납작한 가슴이 돼서 또 너무 싫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가슴 조직이 없기 때문에 거상술 같은 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거상술을 하지 않고 지방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서 하는 지방 이식은 되게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냥 일반 가슴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는 것보다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이다. 그런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지방은 이제 뭐 배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퓨어 그래프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줄기세포 성장 팩터 이런 게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보형물을 저희가 보형물 대신 이제 이 지방 세포를 모은 다음에 그것을 주사기에다가 넣어서 가슴에 이제 넣는데 그냥 가슴에 넣는 것보다요. 보형물을 제거한 가슴에 넣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생존율도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보형물 제거 후 지방 이식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 G2C 레이시오라는 게 있어요. Graft to Capacity 레이시오라는 거가 있는데 이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은요. 이 G2C 레이시오가 되게 높아져요. 117%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볼륨을 능가하는 볼륨을 넣을 수가 그러니까 100% 이상을 넣을 수가 120% 가까이 넣을 수가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가슴보다 더 큰 볼륨의 지방을 넣을 수가 있다. 내가 원래 가슴이 100이었어. 그러면 거기다가 120을 넣을 수가 있어져서 총 220의 가슴 크기를 만들 수가 있어진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G2C 레이쇼가 아주 좋다. 익스플란테이션 한 가슴은 그런 뜻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서바이벌 메인테넌스도 높아요. 53%. 그래서 보통 50% 잘 안 되는데 서바이벌이 50% 넘는 서바이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하는데 아주 좋다. 이런 느낌을 그래서 가슴이 납작해질 것이 확실하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지방 이식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 수술 전이 되고요. 납작한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는 도중입니다.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슴은 이 중에 한 절반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수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음 가슴보다는 훨씬 작아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슴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환자분들 많기 때문에 이 지방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형물 제거 후에 지금 이제 이분은 보형물이 이제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 들어있는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고 구형구축도 있어요. 그래서 보형물도 제거하고 싶던 차에 마침 체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지방을 빼고 싶어서 이 배에 있는 지방을 빼서 여기다 넣으면 좋겠다라는 상담을 하고 수술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지방을 이식합니다. 이식한 다음 날이에요. 거의 수술 전에 크게 육박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3D로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수술 전이 되고요.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 약간 납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납작하진 않고 좀 볼륨이 있죠. 그래서 환자분은 충분히 이에 만족하고 더 이상 확대 수술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기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보형물을 제거하는 이 거상수술은요. 일단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수술 전의 형태로 돌아가지만 거기에 이제 시간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담하셔서 내가 이제 제거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수술하기 전에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좋겠죠.
수술 전후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수술 전 사진을 보고 거기서 내가 지금 그때부터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술할 때 보형물을 제거할 때 파열이 있다든지 염증성 피막이 있는 경우는 피막 제거를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 피막 제거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피막에서, 문제가 없는 피막은 자기 살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문제가 있는 피막인 경우는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남아서 두고두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속에 장액종이 고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피막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 건강 목적의 피막 절제 수술이 되게 중요해요. 수술할 때 의사가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보형물 주변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수술하는 의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아예 납작해질 것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방은 이제 보통 배나 허벅지에서 대부분 다 이식이 가능한 정도의 그 볼륨이 있는데, 간혹 아주 너무 마른 환자분인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필러 같은 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필러는 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보형물을 사용해서 그 보형물만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있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보형물이 이전에 300을 썼는데 아마 지금 뭐 100 정도로 줄여서 처진 가슴 교정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유륜절개로 가능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유륜절개로 수술하게 되는데, 그 처짐을 교정할 때 유두 상승이 5cm 이상 굉장히 많은 양을 올려야 될 때는 수직절개를 하는 것이 되게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직절개를 하셨을 때 흉터가 어떤 형태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 수직절개가 생겼을 때 그 상처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본인이 나는 수직절개보다는 처진 게 나을 것 같아, 혹은 나는 처진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수직절개를 하다가 완전히 올려야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그 예를, 실제 수술 예를 보시고 흉터가 어떤 식으로 아무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또 케어를 받으셔야 됩니다. 수술 후에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흉터 케어 해주는 것들이 있고, 레이저, 그 수술 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레이저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거나, 혹은 뭐 수술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흉터를 계속 케어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 네. 빠라바라밤님, 감사합니다. 가슴 수술 1년 지났는데 왼쪽 가슴에 뭔가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가슴 보형물 제거를 해야 할까요? 가슴 보형물 제거 없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촉감은 평소와 같아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아, 네. 수술 1년 후에 뭔가 멍울이 잡히시나 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요, 초음파 검진을 해보셔야 되고요. 초음파 검진상에 그 잡히는 멍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보셔야 되고, 잡히는 멍울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 유방 검진 메모그램이라고 있어요. 엑스레이도 찍으셔서 검진상 충분히 확진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뭐 멍울이 뭐 예를 들어서 양성 종양이다. 그러면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요즘은 다 뭐 그 보형물 제거가 하죠. 그 멍울 양성 종양 제거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멍울이 잡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검진이 되겠죠. 검진상에 멍울이 양성 종양이 아니고 뭔가 악성일 가능성도 있어라든지 뭐 그런 약간 문제가 있어 하면 조직 검사를 이제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인 게 확인되면 그 다음에 조직 그 혹을 갖다 떼내고, 혹을 떼낼 때 대부분 이제 보형물을 뭐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을 해서, 악성인 경우에도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조기암인 경우는 요즘은 보형물을 대부분 있는 상태에서 유방암 수술하고 유방 제거 후에 뭐 방사선 치료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지 1년이 지나면 대부분 초음파 검진을 받게 하거든요. 환자들이 보통 수술하고 나서 쭉 팔로우업 하다가 1년째 이제 초음파 검진에서 초음파상이 이상이 없으면 이제 거기서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1년 되셨으니까 초음파 검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성형외과에도 대부분 다 초음파 검진을 할 수가 있어요. 초음파 검진이 없는 병원이라면 근처에 이제 진단방사선과에 가셔서 유방외과나 가셔서 이제 그 만져지는 부분에 대해서 모물에 대해서 확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슴 보형물을 제거할 것인지 아닌지 전부 다 초음파 검진 결과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네, 유방 보형물 제거 거상술은 말씀드린 대로 트리플 플러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의 전후 사진이라든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수술에 임하시는 것이 만약에 이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보형물 제거 거상술은 필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유방 내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피막 제거 수술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완전히 납작해지는 그 완전 절벽 가슴인 경우는 이런 거상술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납작해지는 거기 때문에 처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보형물 제거 후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형물 제거했을 때 약 200g 이상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대부분 다 그 상담 시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상술을 상담받으실 수 있고, 거상술을 하실 때 이제 보형물을 넣지 않는 경우는 약간 상부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상부 꺼짐은 사실 지방 이식 같은 걸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옵션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 이제 흉터 관리를 갖다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다 질문도 대부분 다 하셨고요. 오늘 이제 임상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여인의 새 시기이고, 클린트가 너무 적나라하게 여인의 출생에서 출산의 고통과 노화에서 정말 천국에 갈 때까지를 쭉 그려놓았는데요. 뭐 피할 수가 없는 여성들의 어떤 운명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을 바에는 즐깁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짧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빛나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미아여자니까 심영보였습니다.